오늘은 천문학적인 이적료로 기대를 받았지만 밥값을 못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 여름 하베르츠를 약 7,500만 유로에 영입합니다. 구단 최고급 대우로 주급은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해 팀 내 최고 연봉자였죠. 아르테타 감독은 하베르츠를 미드필드와 최전방으로 가는 유연한 공격 옵션으로 활용하고자 했고, 특히 이전 시즌 팀을 떠난 그라니트 자카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며 득점 기여를 해주길 바랬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듯 올 시즌 초반 중권과 최전방으로 가며 기용되며 15골을 넣는 맹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페널티킥 실축 및 슈팅 난조로 패배의 빌미를 제공하며 팬들의 질타를 받았죠. 여기에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막바지 일정을 통째로 날리면서 시즌을 마칩니다. 언론은 하베르츠를 두고 높은 이적료에 걸맞지 않게 팀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렸죠. 리그에서 9골을 기록하며 체면 치레를 했다는 긍정적 분석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가격 대비 부족한 활약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3년 여름 마운트를 약 6,900만 유로에 영입합니다. 주급은 약 4억 원 수준, 구단은 그에게 등번호 7번을 부여하며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왕성한 활동량과 공간 창출 능력을 갖춘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기대한 메뉴. 그러나 메뉴에서의 첫 시즌은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부진합니다. 8월 초반 리그 경기 도중 당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이탈한 뒤 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폼 난조를 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7경기 출전에 그쳤고 득점 1골에 도움 1개를 올리는 빈약한 공격 포인트. 공격 포인트 부족도 문제였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도 임팩트가 미미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측면 등을 오가며 활용되었으나 어느 포지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했죠. 시즌 막판에는 선발 라인업에서 밀려나는 경기들이 많아졌고 맨유 합류 이전 기대했던 공격형 미드필더의 한 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맨유 팬들은 이적료 대비 최대 실망감이라는 혹평과 함께 이적 시장에서의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팀 레전드 폴 스콜스는 마운트의 멘탈리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지가 부족한 모습을 지적했죠. 다른 축구 평론가 역시 6,900만 유로의 미드필더가 보여줘야 할 패기와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합니다. 일단 주요 원인은 어린 시절의 심각한 혹사로 추정되는 만큼 다음 시즌에도 부상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마운트 본인과 맨유 7번의 명예를 위하여 덜 다치고 더 꾸준한 활약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시니어 스트라이커 호일루는 2023년 맨유가 큰 기대를 안고 영입한 선수였습니다. 이적료는 약 8,200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2024년 여름 이적 시장 전체로도 손꼽히는 거액 투자였죠. 호일루는 신장 191cm의 장신에 속도와 파워를 겸비한 센터 포워드로 이탈리아 아탈란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차세대 홀란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호일룬의 적응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1경기 출전했지만 득점은 4골에 그쳤는데 리그 개막 후 상당 기간 무득점 행진이 이어졌고 10월 말에야 리그 첫 골을 기록할 정도로 고전합니다. 경기 내용 면에서도 호일룬은 동료 공격수들과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었죠. 최전방에서 위치 선정과 침투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으나 맨유의 미드필드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결정력 부족으로 몇 차례 놓친 득점 기회가 많았습니다. 시즌 도중 약간의 부상도 겪었지만 큰 결장은 없었기에 저조한 득점 기록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일각에서는 너무 이른 영입이었다. 아직 프리미어리그 주전으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ESPN의 아이언 다크 등은 호일루는 올 시즌 맨유의 최대 실망사 중 하나라며 맨유가 그를 위해 지불한 이적료를 도저히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다만 구단 내부에서는 아직 어린 선수인 만큼 인내심을 갖고 성장시키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무드릭는 2023년 1월 첼시가 샤흐타르 도네츠크로부터 영입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윙어입니다. 이적료는 최대 1억 유로에 이르는 초대형 딜로 첼시 구단 역사상 최고 수준의 금액이었죠. 무드릭은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력이 뛰어난 왼쪽 윙어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유럽 빅클럽들의 이목을 끌었죠. 첼시는 무드릭을 영입하며 그를 에덴 아자르 이후 팀에 부족했던 창의적인 측면 공격수로 키우길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24-25 시즌은 최악이었죠. 무드릭은 주력이 빠른 대신 전술 이해도가 좋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 선수인데 이로 인해 신임 감독과의 조화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신임 감독인 마레스카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전술을 구사하는데 이를 전혀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동료인 니콜라스 잭슨은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활약상을 보여주며 팀을 잠시 상위권으로 이끌었으나 무드릭는 전술 이해도 문제로 거의 출장조차 하지 못한 상황.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4위에 안착하여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뤄냈으나 이에 무드릭이 기여한 바는 단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실상부 이번 시즌 첼시 최악의 선수였으며 전반기 문제가 된 도핑 테스트 결과로 인해 1에서 4년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첼시 역대 최악의 선수의 로멜루, 루카쿠와 함께 압도적 투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4년 8월 수비 보강을 위해 더리흐트를 바이에른 뮌헨에서 영입합니다. 이적료는 약 4,500만 유로로 당시 기준으로 수비수 중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죠. 그는 좋은 피지컬과 준수한 스피드를 갖춘 중앙, 수비수로 공중볼 경합과 빌드업 능력, 리더십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해리 맥과이어 이후 불안정한 수비진을 재편하고자 했었죠. 주전 센터백 중 한 명으로서의 책임은 다했지만 기대에 비해 크게 인상적인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수비로 전반적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팀의 어려운 상황을 구하는 수비도 있었으나 수차례 집중력 저하가 드러난 장면도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의 커버 플레이나 빌드업 기여대서도 특별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죠. 팀 전체가 시즌 내내 조직력과 수비 안정성에서 많은 문제를 겪은 가운데 더리흐트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시즌 후반에는 부상으로 중요한 일정에서 이탈하며 존재감을 더 잃었다는 점도 아쉬움을 남깁니다. 토날리는 2023년 여름 뉴캐슬이 AC 밀란으로부터 영입한 이탈리아 미드필더로 이적료는 7천만 유로, 이탈리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지스타 스타일의 중앙 미드필더로 패싱력과 축구 지능이 뛰어나 차세대 피를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비 기여도도 높아 박스 투 박스 역할까지 소화 가능한 다재다능한 미드필더죠. 뉴캐슬은 2-2-3 시즌 리그 4위를 차지한 후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해 중원의 창의성과 경험을 더하고자 토날리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토날리는 경기장 밖에서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탈리아에서 불법 배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0개월간의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지죠.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토날리가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적 후에도 심각한 축구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보도. 토날리는 9월 2일 뉴캐슬 브라이튼전, 9월 16일 뉴캐슬 브렌트포드전, 9월 30일 뉴캐슬 번리전, 9월 27일 맨체스터 시티전, 10월 8일 뉴캐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등 총 5경기에 배팅했으며 이 중 4경기에 직접 출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날리는 2023년 10월 중순부터 23-24 시즌 남은 일정을 모두 뛰지 못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4-25 시즌 복귀에서 그가 보여준 성적입니다. 리그와 컵 대회를 가리지 않으며 4골 2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쌓았고 뉴캐슬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기여하죠. 자신의 도박 스캔들을 꾸준한 퍼포먼스로 잠재운 시즌이었습니다. 다만 이적료 대비 무난한 활약이니 다음 시즌 퍼포먼스를 지켜봐야 되는 시점입니다.